안녕하세요, 리반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플러스 서브 페이지 정보 입력 부분 할 텐데요. 오늘은 HTML만 진행할 텐데 그 전에 제가 이번에 좀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열심히 쓴 책인데요. 웹 퍼블리셔를 위한 실무 UI 패턴집입니다. 모바일, 웹사이트, 반응형 웹, 국내에서 이렇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 UI들로 구성했고요. 메뉴만 나옵니다. 그래서 대메뉴, 서브 메뉴, 메가 메뉴, 템 메뉴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반응형 메뉴까지, 모바일 메뉴까지 해서 호환성까지 다 준수를 한 거거든요. 호환성, 접근성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됐던 그런 UI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무료 리소스를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 리소스에 대한 설명들 자세히 써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서점에 가셔서 좀 훑어보신 다음에 구매 원하시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젠 본격적으로 우리은행 정보 입력 부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거의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HTML 부분부터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CSS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선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저 예전에 만들었던 것 중에 이 서브 페이지 1번 여기 중간에 화살표가 제가 표현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살표 표현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서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른 이 서브.css죠. 서브.css의 개발자 도구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 찍어보면 스텝이라는 클래스에서 좀 제공하고 있고요. 스텝이 여기 있죠. li마다 화살표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중간에 있다라는 거죠. 중간을 어떻게 제공할 거냐면요. 현재 li에 이미 배경이 존재해요. 각각 li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before로 또는 after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li가 렐러티브가 되고요. 그리고 li의 before나 after가 이미지 하나를 만들어줘서요. 형제 선택자로 인해서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에게 형제 대상이 되는 애들에게 이 화살표까지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li가 현재 포지션이 렐러티브로 좀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before로 전 작업하겠습니다. before에서 콘텐트 넣어주고요. 포지션이라고 했죠. 앱솔루트의 레프트 0, 탑의 50%겠죠. 왜냐하면 그 템 메뉴 자체 요 스텝에 가운데로 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트랜슬레이트 Y축으로 마이너스 50% 하면 가운데로 오게 되겠죠. 그리고 뭐 이미지를 넣는 방법은 배경을 넣어도 되지만 이 컨텐트 요소에다가 URL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스의 요 파일명으로 넣게 되면 이건 img 요소처럼 들어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크기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브라우저로 미리 보를 하게 되면 이게 레프트이기 때문에 각각 왼쪽에 붙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사이에 간격을 재고요. 마이너스로 해서 반만큼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 요 간격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거든요. 좀 자세히 재보겠습니다. 맞고요. 네, 이쪽도 딱 맞죠? 지금 크기 자체가 232입니다. 232에서 반만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왼변으로 해서 232를 반으로 나눠서 가면 되겠죠. 그럼 이 위치 자체가 레프트로부터 계산을 해도 되고요. 직접 계산이 두드러셔서 해도 됩니다. 232 픽셀 나누기 이만큼 가면 되니까 그래서 요것을 직접 계산하셔도 되고 저는 계산 연산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가고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32로 해서 반 나눠가면 되죠. 왼쪽으로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오게 하는데 첫 번째는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려면 모든 li가 아니라 li 형제가 대상이 되는 li의 before에 넣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의 대상이 되는 애들한테 이렇게 화살표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 1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현재 이 페이지고요. 두 번째 활성화되어 있죠. 우리는 이걸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클래스만 바꿔주면 돼요.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HTML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요 서브 페이지 있죠? 요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Ctrl Shift S 저장하셔서 전 서브 2.html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죠? 위에 스텝 부분, 요 스텝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제하면 되겠죠? 자, 여기 온라인 보스와 어그리 부분. 그래서 버튼까지 삭제하면 되겠죠. 버튼은 남겨두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버튼이 또 필요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약관이 기네요. 중간에 한번 자르고 갈게요. 자, 다음 버튼 두고 이대로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튼이 또 있거든요. 가입하기 버튼. 그럼 요거를 가입하기로 놓고요. 지금 활성화된 곳이 없는데 활성화된 곳을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 액티브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전에도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 서브 1번에도 이게 활성화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것도 한번 CSS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는 활성화된 거 이미지를 이미 넣었어요. 근데 이렇게 두면 무조건 첫 번째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오프로 해둬야 되고요. 전부 다 오프로 해주셔야 되고 on이 붙은 것만 한해서 근데 1, 2, 3 전부 다 우리가 클래스 배경 이미지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오프로 해놓고 여기에서 nthild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배경 이미지가 활성화된 게 on이라고 가게 되고요. 자, 요거를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 만들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각각 on으로 해줘야 될 겁니다. 근데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붙었을 때 활성화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까지 서브 1번이 좀 누락된 것 같네요. 그러면 HTML을 서브 2뿐만 아니라 서브 1도 열어서 처음 스텝, 약간 동의 스텝 부분은 클래스 액티브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서브 2번도 두 번째 액티브 넣어서 각각 디자인이 달리하게 좀 이쪽이 활성화되어 있죠. 똑같이. 그러면 2번 페이지를 가보면 가운데가 활성화되게 해주는 거죠. 지금 활성화된 것 자체가 비활성화된 거 두 가지 다 이미지가 현재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미지를 좀 슬라이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고요. 동그라미만 자르면 되겠죠. 동그라미 딱 맞게 자르기 힘드시면 윗변과 왼변 이렇게 선을 대고 자르시면 되고요. 사실 디자인 파일이 있으면 굳이 이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직접 레이어를 가지고 따면 되지만 지금 우리가 캡처된 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저장하시고 활성화된 이미지라고 했죠. 파일명이 두 번째 활성화된 거. 그래서 두 번째 활성화된 거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활성화된 거 넣겠습니다. 이것도 익스포트 할게요. 파일명은 이거랑 같기 때문에 첫 번째가 오프인 거죠. 첫 번째가 오프인 거.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자, 미리 보기를 다시 하면 이미지가 다시 살아났을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한 번 더 보면 활성화된 건 이렇게 진한데 비활성화는 약해요. 색이. 이 부분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액티브가 붙었을 때 처리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li에 액티브가 붙으면 디자인을 li 자체 해줬기 때문에 그 액티브 된 것은 컬러가 진했다는 거죠. 폰트 웨이트 볼드에 컬러가 진한 색으로 이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li는 오프된 상태가 더 많기 때문에 오프되어 있는 디자인을 따로 또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폰트 웨이트 노멀로 들어가고 여기 색깔을 따로 넣어볼게요.
컬러 이 색깔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 부분도 또 손을 봐야겠죠. 이 부분은 DIV인 것 같아요. DIV 또한 액티브가 기본 디자인을 했었고요. 액티브가 아니었을 때는 폰트 크기는 유지가 될 거고 컬러가 좀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 부분만 액티브로 가게 되는 거고 달라지지 않은 부분은 액티브가 아니겠죠. 그리고 폰트 웨이트 노멀도 있었습니다. 색상도 봐야죠. 색상은 회색으로 비활성화된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줍니다. 똑같은 건 세 글자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비활성화된 거, 활성화된 거 만들었죠. 그리고 이전 페이지 가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활성화, 활성화된 걸 각각 구별할 수 있었어요. 이 부분 좀 누락이 됐었던 것 같네요. 이제 두 번째는 됐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이 존재한다면 활성화된 거 클래스 액티브만 넣어주면 나머지는 똑같이 되겠죠. 자, 이젠 보안은 이제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HTML 부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온라인 서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폼 요소로 감쌌었죠. 자, 이 부분이네요. 좀 분리 좀 해보겠습니다. 폼 요소로 감싸게 되고요. 사실 클래스, 액션, 메소드 같은 경우는 개발자분들이 대부분 처리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공간만 마련해 두는 걸로 하고요. 필드셋 넣어주고 레전드 넣어줍니다. 이 서식의 목적을 알려줘야죠. 서식의 목적 자체는 정보 입력입니다. 회원 가입 정보 입력이라고 적어줄게요. 자, 다음에는 이게 입력 폼인데요. 입력 폼 같은 이런 경우는 보통 테이블로 많이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한번 저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서는 캡션이 필요하고요. 캡션에는 표의 제목이죠. 이 표의 제목은 정보 입력 정보 입력표라고 하고 밑에 div로 넣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따로 요약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약글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입력되는 부분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떠한 정보가 입력될지를 내용 부분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정보를 입력할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스릴 수는 없거든요. 요약을 해서. 그래서 대부분 어떤 항목을 입력하는지를 좀 안내해 주는 게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쪽 옆으로 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th 부분을 많이 써요. 이메일, 비밀,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표현하는 표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놓고요. 그 다음에 표의 제목이 끝났으면 열의 그룹을 해야죠. 콜 그룹을 넣어주고요. 하나의 열을 의미하는 콜을 넣어줍니다. 여기는 보통 가로 크기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가로 크기 넣어주게 될 거고요. 가로는 직접 재봐야죠. 총 2개의 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2개의 열로 주고요. 가장 긴 열은 가로 크기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짧은 길이가 그래서 여기까지 넣어줘서 현재 보면 180입니다. 그래서 180 써주고요. 자, 다음에는 행의 그룹이죠. 행의 그룹을 보면 한 행의 제목들만 이루어지면 T-헤드로 들어가는데 현재 T-헤드 부분도 없고요. 뭔가 요약 정리된 결과들이나 합계를 포함한 T-풋도 없습니다. 결국 행의 그룹은 현재 T-바디만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의 행을 의미하는 TR을 넣어주고요. 제목 셀과 현재 내용 셀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메일에 대한 정보 입력, 비밀번호에 대한 정보 입력이기 때문에 THTD 구분을 하셔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입력 폼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이 입력 폼에 대한 목적을 알려주는 이 입력 폼에 대한 목적을 알려주는 텍스트가 바로 이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 레이블로 연결할 거고요. 이 체크는 남자라는 것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은 예죠. 그렇기 때문에 2개를 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통된 부분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레이블로 만들어 두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코드 복사 붙이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T 눌러서 코드 복사 붙이기를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 코딩을 해볼게요. 자, 좀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내려서 이쪽도 좀 올려서 보면요. 자, 첫 번째 행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이메일이죠. 이메일 입력하고요. 그리고 이메일을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input 타입에 이메일이겠죠. 두 개를 id와 포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id 포로 연결하고 전 텍스트 이런도가 1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목적에 맞게 써주면 id를 알아보기 쉽게 하면 좋지만 네이밍에 대한 스트레스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저는 따로 규칙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복 확인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옳고 그름인지 확인하기 위한 기능이기 때문에 버튼 요소로 작업합니다. 이렇게 중복 확인 넣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죠. 비밀번호고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input 타입 패스워드로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안내 텍스트가 있죠. 이 안내 텍스트는 P 요소를 써주고요. 당구장 표시 같은 경우는 윈도우 점 누르셔서 당구장 표시를 찾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곳에 당구장 표시를 찾고 8자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패스워드와 비밀번호가 서로 비밀번호 텍스트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ID4로 연결해 줍니다. 참고로 요거 비밀번호 입력하실 때 보통 장애인 분들은 이 글자를 읽어야만 여기 넣을 때 이 설명을 듣고 이쪽에 입력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코딩을 하실 때 이거부터 코딩해줘도 되지만 두 개를 좀 연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aria described by를 써주고요. 여기다가 단어를 써주는데 이 속성은 뭐냐면 상세 설명이라는 얘기예요. 좀 자세한 설명해 준다는 거고 어떻게 연결하냐면 id를 연결합니다. 이곳에다가 팁이라고 하겠습니다. 심플하지만 패스워드 팁이라고 할게요. 패스워드 팁을 여기에서 각각 두 개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화면 낭독기가 읽을 때 여기에 초점이 접근했을 때 시각장애 분들이 이것까지 같이 읽어주게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먼저 입력하고 나서 탭을 누르니까 또는 이동하니까 이게 또 읽어주면 다시 돌아와서 이걸 읽고 이걸 듣고 다시 작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aria described by를 좀 써주는 게 좋습니다. 다른 비밀번호 확인 부분도 있죠. 이 부분도 input 타입에서 패스워드 똑같을 거고요. id 텍스트 이런더바 3으로 하겠습니다. 이쪽도 이런더바 3이 될 거고요. 비밀번호 확인이 되겠죠. 자, 좀 더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이름 부분이네요. 자, 이름이고요. 이 부분도 레이블 연결해 주려면 한 페이지에 아이디 하나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넘버링해서 저는 사용하는 편입니다. 텍스트로 이름을 입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로 두고요. 이런더바 4로 두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성별이죠. 성별은 레이블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녀 자체가 서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남자, 여자 자체의 텍스트가 인풋을 설명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성별이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이곳에다가 인풋을 써주고 라디오 버튼이죠. 그리고 아이디를 연결해 줄 거고요. 그리고 네임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레이블 써주고요. 폭값은 넣어주고요. 이 두 개가 복제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남자, 여자 나올 거고 이 넘버링을 바꿔서 아이디가 충돌하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생년월일이 있어요. 이 부분도 생년월일 해주고요. 자, input 타입이 현재 예제를 보면 전부 다 숫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넘버를 해줍니다.
생년월일이라고 해서 데이트로 해도 돼요. 하지만 데이트로 하게 되면 이 양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넘버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우선은 텍스트 이런더바 5번으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홀더를 써야죠. 여기에 대한 입력 예제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예시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홀더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플레이스홀더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써라. 예시가 플레이스홀더로 나와 있어요. 자, 다음에 휴대전화 부분 보면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도 레이블로 연결해 준 다음에 각각의 추가적인 정보들은 타이틀이나 또는 아리아 레이블 같은 걸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전화라고 넣어주고요. 텍스트 이런더바 6 써주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셀렉트죠. 셀렉트 요소를 해주고요. 그리고 아이디를 텍스트 이런더바 6 그래서 휴대전화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다 옵션 넣어줍니다. 이 옵션 부분은 내용은 그냥 저는 빈 공간으로 두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입력하고 대부분 개발자들이 다 넣어주세요. 자, 다음에는 마이너스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input 타입 텔이 되겠죠. 전화번호 입력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될 거야.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주기로는 여기 타이틀 줘서 휴대전화 중간 번호 입력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이 방법보다는 아리아 레이블로 해서 이곳에다가 휴대전화 중간 번호 입력이라고 해줘도 됩니다. 중간 번호까지 해도 돼요. 어차피 인풋 자체가 입력 폼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번호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 텍스트를 기준에서 써주셔야 됩니다. 휴대전화라고 해놓고서 뭐 휴대폰, 뭐 스마트폰 이렇게 써주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맥락은 통하긴 하겠지만 좀 일관성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아리아 레이블을 써주셔도 되고요. 근데 이미 아리아 레이블을 연결했기 때문에 아리아 레이블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뉴스레터 신청인데 우리가 라디오를 쓴 적 있죠. 그래서 이 라디오를 코드를 복제를 할게요. 코드를 복사를 해서 이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제 라디오는 코딩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굳이 또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넘버링이랑 텍스트만 바꿔주면 되겠죠. 뉴스레터 신청이고 그래서 얘가 되고 얘가 아니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아이디가 충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각각 넘버링만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HTML 부분이 끝이 나게 되네요. 자, 한번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좀 확대시켜 볼까요?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고 자, 클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텍스트만 클릭해보면 알죠. 레이블 연결된 건 텍스트만 클릭하게 되면 활성화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어서 이제 CSS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은행 HTML 정보 입력 부분에 HTML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거의 잘 쓰지 않았던 Y아리아라는 아리아 기술을 썼습니다. 접근성에 관련된 기술이고요. 아리아 레이블 그리고 아리아 described by 썼고요. 그리고 인풋의 가로 크기를 어떻게 조절해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가로 크기 조절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스타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가지고 CSS를 어떻게 입혀야 되는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